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회 수소경제포럼 연구책임위원이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연구책임위원이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태 의원님과 수소연료전지 공급망 협력사 관계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피땀 흘려온 국내 250여 개의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반기업적, 반산업적 정책 방향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 5년 그린 수소 시대로 도약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국내 시장에서 고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형 연료전지를 15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린 수소 활용을 목표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연료전지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분산 전원이자 데이터 센터, 산업단지, 선박 등 미래 전력 수요 대응에 활용이 될 수 있어 세계적으로 AI 시대의 핵심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 수소연료전지 업계 250여 개 기업들은 정부의 계획과 목표를 믿고서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수장인 김성환 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오랜 시간 기술과 인력, 협력사 공급망을 축적해온 수소연료전지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 연료전지가 LNG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만이 정답이라는 아집에 갇힌 김성환 장관이 오직 재생에너지로만 만든 수소만 활용하겠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소정책 덕분에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와 실증 경험을 쌓으며 성장한 미국의 대표적인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 역시 LNG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8달러였던 주가는 현재 280달러로 15배 넘게 성장했고 기업 가치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에너지 혁신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블룸에너지를 꿈꾸며 기술과 공급망을 갖춰온 우리 기술들은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장도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업계가 무리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부가 직접 만든 수소발전 시장에서 향후 5년간만 200메가와트 규모로 최소한의 실증 물량이라도 유지해달라는 생존을 위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수소발전 시장은 수소를 활용해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을 기반으로 기업들은 그린 수소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LNG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온실가스 배출을 강조하며 산업 자체를 퇴출시키려 하고 있지만 200메가와트급 규모로 발전했을 때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형 제철소 고로 한 곳이 약 2주 정도 가동하면 나오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와 비교하면 0.181%에 불과한 매우 미미한 배출량입니다. 이런 미미한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에 블룸에너지처럼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최소 4개 이상 나올 수 있는 산업을 스스로 퇴출시킨다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기업들은 투자 회수도 하기 전에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나아가야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국민 세금과 정책으로 키운 시장을 닫아
결국 해외 기업만 좋은 꼴이 되고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한 장관이 탄소 중립을 원한다면 수소 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국가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장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좌우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AI 고속도로를 외치며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분산 전원인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은 고사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에너지 정책입니까? 김성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 고사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내 기업들이 그린 수소 시대로 전환하고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장을 보장하십시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기업, 반산업 정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 수소연료 전기 공급망 협력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료전지 메이커 쪽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사 대표 이동현입니다. 저희도 연료전지 메이커들과 함께 지금까지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같이 해왔습니다. 정부 로드맵을 믿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이런 정책에 흔들리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산업의 지속성이 불안해지면은 협력사들은 이 대기업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저희도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면 저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조차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 저희가 청정 수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일반 수소산업 업계에서 기울인 노력들이 쇠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전지 산업계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부분이고 특혜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5년에 연간 200메가와트 규모의 일반 수소 입찰 시장을 꾸준히 개설을 해주신다면 현재 이 산업계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리고 향후 청정수소로 전환할 때 또 다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두 가지를 하게 됐어요. 시간 안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함께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 관련 내용이 잘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익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공세소송 방지 법안, 일명 이틀막 소송방지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공익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공세소송 방지법안, 이른바 이틀막 소송방지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돈과 조직을 가진 강자가 공익활동가, 노동자, 시민단체, 언론인, 내부고발자와 같은 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일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형사고소까지 동원해 비판의 목소리를 누르려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공익을 위해 고발했습니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을 감시했습니다. 내부자가 조직의 잘못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반박이 아니라 소송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와 겁박입니다. 강자가 약자의 권리 행사와 정당한 주장을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짓누르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권리 구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받아야 합니다. 악의적인 조작 정보에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기고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소송이라면 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사법제도의 남용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막는 전략적 공세 소송입니다. 이 구조를 방치하면 민주주의의 공론장은 무너집니다. 공익제보자는 사라지고 언론은 위축되며 노동자와 시민단체는 문제 제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바로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법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보호해야 할 공익참여행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논평, 집회와 토론의 발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청원, 진정, 고소, 고발, 공익신고와 내부고발, 노동조합 활동,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까지 모두 보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국민이 공공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묻고 고발하는 행위는 민주사회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둘째, 입막음 소송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가 해당 소송을 전략적 공세 소송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특별 각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리하고 전략적 공세 소송으로 인정되면 수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오래 끌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소송을 남발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각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공세 소송으로 각하되면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강자가 소송을 제기해놓고 그 부담을 약자에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략적 공세 소송을 당한 사람은 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회적 활동까지 위축됩니다. 이 법안은 피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와 불이익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소를 통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악의적 조작 정보에 면죄부를 주는 법도 아닙니다. 진짜 피해는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으로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 틀렸다면 반박하면 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자료를 내면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저는 이 법을 통해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자 합니다. 정당한 권리구제는 보호하겠습니다. 허위와 조작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강자가 약자의 권리 행사와 공익적 주장을 소송으로 틀어막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입을 막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이어서 보험의료공단 갑질 사업이사 임명 철회 등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연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혁진 의원실 선비서관 정형국입니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남양주 보훈요양원 책임자였던 인사가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이사직에 임명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임명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 지부장 한재동님, 사무국장 정호균님, 서울지회장 김남진님, 서울지회 사무장 정영호님, 인천지회장 정소영님, 광주지회 사무국장 서원님, 본사분회장 허주영님, 본부조직국장 차윤영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 지부장 한재동님의 말씀과 이어 본사분회장 허주영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지부 지부장 한재동입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 공단은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을 원하는 직원이 난임 휴직을 가며 휴직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지 않고 남겨진 동료들은 업무 과정을 떠나야 합니다. 휴직 전에 미안하게 눈치를 보며 제인처럼 마음 불편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또 전 부서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육아 시간마저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킵니다. 또한 사내 부부가 되며 평생 같이 살 수 없는 타지역 인사이동을 해야 되며 육아로 인해 타지역 근무가 어려운 직원조차 지역 간 정보로 인사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퇴사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본사 정문에는 고용노동부의 가족진화 인증표가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도 일부 직원만 영위할 수 있게 관리하여 공단에 대한 전 직원의 불신은 커지고 청렴도 평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단 본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그 고통으로 퇴사한 적도 있습니다. 보훈원 경비 노동자들에게는 불법적 근무를 강요하고 그나마 야간에 쉬던 휴게 공간을 이사장의 말 한마디로 없애버립니다. 야간 30분마다 순찰을 돌아야 하는 경비들을 한 곳에 모아 취침을 하게 만들어 30분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이 깨어 차라리 화장실에서 쉬는 게 낫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관대하게 내려지는 징계는 공단의 도덕적 수준이 바닥이며 공단 대표자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관망하며 자동 작용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사법기관과 외부 감찰기관의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자는 처벌받고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면한 참담한 도덕성과 부실한 임원 인사 검증 시스템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훈공단은 보훈요양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로 약 18억 원을 환수당하고 과징금도 납부하였으며 주간보호센터들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조직적 조작으로 판단하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가 엄중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던 남양주 보훈요양원장의 전직 책임자가 기관의 핵심 임원인 사업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책임 경영, 그리고 공정한 인사 검증 체제라는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공단의 사업이사는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해당 직위에 오른다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해당 후보자는 과거 관리 책임자 시절 하급 직원의 횡령 사건조차 거의 약 1년 동안 인지하지 못해
경영관리 능력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징계와 수사의 고통을 겪었지만 정작 일선 경영자였던 후보자는 교묘히 법기술적, 법 규정망을 피해 승승장구하였고 현재는 사업이사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7,600여 명의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은 일반 직원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공단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보훈공단 이사장과 국가보훈부 장관님 그리고 정부관계 부처 분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경영 원칙을 저버린 부적절한 인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향후 발생할 법적 사회적 손해를 방조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인 사업이사 임명철의 촉구 기자회견문을 최혁진 의원께서 직접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보훈 정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일선에서 이 정책을 실행하는 보훈공단이 각종 부정과 비리에 얼룩져 있다고 하는 것을 청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즉 보훈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고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청구했고 적발된 환수금과 과징금만 약 87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는 보훈공단 보훈요양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무 담당자들과 하급 직원들은 경찰 조사와 책임의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실무 담당자 몇 명만 문제 삼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진짜 책임은 당시 의사결정 권한과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실무 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책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당시 남양주 보훈요양원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공단은 그 인사를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하는 사업이사의 자리에 앉히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훈요양원 부정수급 문제에 책임선상에 있는 인물을 오히려 보훈공단 핵심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을 덮고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인사가 이번 요양급여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갑질 논란과 횡령사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제기되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각종 논란과 의혹에 있는 인물을 병원과 요양원을 총괄하는 사업이사로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인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구상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인사를 사업인사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며 국민들은 절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에도 강력히 말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더 이상 보훈공단 문제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더 심각한 것은 국가보훈부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보훈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인사를 추천하고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인사가 강행되고 이후 추가적인 문제나 조직 훼손, 사건 은폐 의혹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보훈공단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역시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그 보훈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보훈공단에서 책임은 약한 직원들에게만 떠넘기고 책임자는 승진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촉구합니다. 보훈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사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와 철저한 인사검증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특히 더 이상 힘없는 실무 담당자들과 하급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지시하고 결정하고 관리했던 사람들은 뒤로 숨고 현장의 직원들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구조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며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저는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함께 이 문제가 끝까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